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지 않나요? 오늘 약속 취소됐네. 다행이다. 역시 주말에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최고야.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사회의 일원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동료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왜 가장 편하고 나답다고 느끼는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을 때일까요? 어릴 때 우린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활발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지금 표정 안 좋은데? 내가 뭐 말실수했나? 이쯤에서 한번 웃어줘야 분위기가 살겠지? 저녁 약속 진짜 가기 싫은데 나만 빠진다고 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남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은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행복이 좌우되고 혹시나 유별난 사람으로 보일까봐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속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진실 3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실, 감정 소모의 속도가 다를 뿐이다. 누구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수록 막 힘이 솟아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 스트레스 싹 풀린다.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러면서요. 하지만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즐겁고 재미있게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를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연산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혹시 내 말이 지루하진 않을까 신경 쓰고 다음 대화는 뭘로 이어가야 자연스러울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남들은 이 연산에 10의 에너지를 쓴다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50, 60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혼자 있고 싶은 감정은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 에너지가 방전됐으니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존 신호예요. 두 번째 진실, 의미 없는 대화를 견디기 힘들다. 예를 들어 어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같은 말이죠. 물론 이런 스몰 토크도 필요합니다. 어색함을 깨주니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출근길에 점심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오늘 몇 시간을 떠들었는데 정작 내 속마음이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 꺼낸 상황이죠. 뭔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속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은 대부분 깊이를 갈망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내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보다 단 한 명이라도 너 요즘 진짜 힘든 일은 없어? 라고 나의 속사정을 물어봐주는 관계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줄 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이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어떻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스럽고 쓸쓸한 감정이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과 온전히 연결될 때 느끼는 충만하고 평화로운 감정입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사람들과 섞여 있다가 왜 외롭게 느껴지지? 라고 느끼는 건 외로움입니다. 반면에 그 회식에서 빠져나와 조용한 집 소파에 앉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라고 느끼는 건 고독이죠.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은 이 고독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채우는 시간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압니다. 조용히 책을 펼쳐서 평소 궁금했던 분야의 저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엉킨 생각들을 노트에 글로 쭉 써내려가면서 내가 사실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진단하기도 하죠. 아니면 다른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도망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내면에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기 돌봄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혹시 사회성이 떨어지나? 무슨 문제 있나? 하고 쉽게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 오판하는 것보다 진짜 더 위험한 건 바로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좋아요나 단톡방의 읽음 숫자 없이는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어색함과 불안함을 1분도 견디지 못해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이 쇼츠나 릴스를 1시간째 손가락으로 넘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죠. 이건 관계에 중독된 걸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중심 없이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상처럼요.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잘 받아줬네? 단톡방에 내 말에 10분째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고독은 바로 이 롤러코스터에서 스스로 내리는 연습입니다. 내 기분의 주인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 영상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마다 감정 소모 정도가 다르니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만의 리듬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줄 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인싸나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쥐어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아낀 에너지를 진짜 당신과 결이 맞는 소중한 사람에게 쓰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줄 독서나 글쓰기 같은 의미 있는 일로 채워보세요.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우리는 오직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 혼자만의 시간에 가장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음을 경험하죠. 가령 남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엉킨 생각이나 계획을 글로 풀어보면 남이 시킨 일이 아닌 진짜 나의 꿈을 향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오늘 누구의 기대를 위해 살았나?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나?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적어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내면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독서와 글쓰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